시간 낭비 그만, 머릿속에 정답만 쏙쏙. 공부는 예쁘게, 성적은 더 예쁘게. 안녕하세요, 용꾸쌤입니다. 여러분, 앞서 봤던 층간소음 복수할 때 스피커로 공격을 했더니 윗집 이 아저씨가 위아래로 방방 뛰었죠. 왜 방방 뛰는 걸까요? 바로 스피커의 쿵쿵거리는 떨림이 천장을 뚫고 에너지를 전달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셔볼 주제이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면 윗집이 고통받는 과학적인 이유부터 엄마한테 혼날 때 엄마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어떻게 내 고막을 때리는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파동이 뭘까요? 한 곳에서 발생한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말해요. 이때 에너지가 처음 만들어진 지점, 즉 파동이 시작하는 지점을 파원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퀴즈 내볼게요. 우리 파동이 퍼져나갈 때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만약에 물에다가 돌을 떨어뜨려요. 그럼 꿀렁꿀렁 움직이면서 파동이 전달되죠. 이때 물이 같이 이동할까요? B. 물은 절대 같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 아까 말했던 물 같은 걸 우리가 매질이라고 하는데요. 매질은 절대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자, 우리 그림으로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물결이 여기 진행을 오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꿀렁꿀렁 오른쪽으로 점점 이동하는 거예요. 아까 윗집 아저씨가 올라와 있죠? 이 아저씨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저씨는 아래 위로만 움직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방금 말했던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파동의 종류에 따른 매질을 각각 파악해 볼게요. 먼저 물결파는요, 물이 파동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매질이 물이고요. 소리는 주변의 물질이 전달해 줘요. 그래서 공기나 물이나 땅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소리라는 파동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진파는요, 땅이 매질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놀랍게도 빛은 매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공인 우주에서도 태양빛이 우리 지구까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파동의 생김새를 해부해볼까요? 바로 파동의 요소인데요. 시험 문제 출제 1순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 6가지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 친구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왼쪽에 그림 보면서 우리 시작할게요. 왼쪽에 하나의 파동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꿀렁꿀렁. 자, 그럼 여기서 파동 중에 가장 높은 지점을 우리가 점을 찍어놨죠. 여기를 우리가 마루라고 불러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 산 마루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는 가장 높은 곳이죠. 산에서. 이에 반해 산 골짜기라고 하면 가장 낮은 곳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낮은 부분을 골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파장인데요. 바로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파장이 또 있죠. 골부터 그 다음 골까지의 거리도 우리가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루부터 다음 마루까지 혹은 골부터 다음 골까지를 파장이라고 불러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마루까지는 파장이 2개가 있죠. 그래서 이파장이라고 불러요. 파장의 거리 개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진폭입니다. 자, 우리가 진동을 할 때 위아래로 이렇게 꿀렁꿀렁 흔들리죠? 그러면 거기에 중심이 되는 가로선을 진동 중심이라고 하는데요. 진동 중심에서 가장 높은 지점, 바로 마루까지를 진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똑같은 세로 거리가 있겠죠. 바로 진동 중심부터 골까지도 하나의 진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폭의 정의는 진동 중심부터 마루까지의 거리 혹은 진동 중심에서 그렇죠. 골까지의 거리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진동수와 주기인데요.
진동수는 매질의 어떠한 점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의 사람 소리도 아까 말했던 소리도 파동인데요. 얘는 1초에 한 여성이 200번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1초에 200번 진동하는 걸 헤르츠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진동수를 나타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죠. 200헤르츠다. 두 번째는 주기인데요. 이번에는 매질의 한 점이 1초가 아니라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위는 초를 사용하는데요. 진동수와 주기에서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 두 가지는 역수관계입니다. 그래서 진동수를 구할 때는 주기분의 1로 구해주시면 돼요. 모르면 시험 볼 때 진짜 눈물 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파동의 종류 중에서도 소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소리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음파라고도 하죠. 앞서 설명했듯이 소리는 매질이 있어야 전달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없는 진공에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소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소리의 세기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요. 높은 소리도 있고 낮은 소리도 있죠. 그 다음에 사람마다 음색도 다르잖아요. 이것이 다 파동에 여기 말했던 요소들의 차이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 세기는요. 진폭에 따라 달라지는데 진폭이 크면 큰 소리고요. 진폭이 작으면 작은 소리입니다. 여기 예시 한번 볼게요. 우리 진폭은 진동 중심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의 거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누가 더 큰 소리일까요? A와 B 중에 B가 더 큰 소리겠죠. 두 번째는 높낮이인데요.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동수가 크면 높은 소리고요. 진동수가 작으면 낮은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볼게요. 가로축이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누가 더 많이 진동했나를 보시면 A, B라고 했을 때 B가 훨씬 더 많이 진동을 하죠. 그래서 B가 더 높은 소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위에서 나온 파동은요.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표시를 해보자면 가로축이 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마루부터 마루까지가 하나의 파장이 됐지만 만약에 여기가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진동하는 데에 걸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로축이 거리인지 시간인지 꼭 확인 한 번씩 해주시고요. 마지막 음색입니다. 음색은요. 파형, 즉 파동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져요. 모양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올린 소리나 피아노 소리에 이런 파형들을 측정을 해보면 모두 다릅니다. 자, 대망의 소리 파트 윤구쌤의 특급 암기비법 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한테 혼날 때를 우리 떠올려 주세요. 가장 먼저 엄마가 큰 소리를 내면서 저를 세게 등짝 폭격을 하죠. 그래서 세기는 등짝 폭격, 세폭입니다. 세기는 진폭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자, 2단계는 엄마가 높은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럼 벌써부터 무섭죠. 동공이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높은 소리는 진동, 높낮이는 동공진동, 그래서 높동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가장 무서운 단계예요. 엄마 목소리가 싸늘합니다. 음색이 바뀌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죠? 맞아요. 파랗게 질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음색은 파랗게 질린다. 파형. 어때요? 세폭, 높동, 음파. 이제 문제 나오면 정답 바로 보일 겁니다. 오늘 파동의 기초부터 소리의 특징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볼게요.